고독, 두려움에서 충만함으로 가는 길, 혼자서도 충만해지는 7가지 일상 루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연결을 갈망해왔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의 소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지나쳐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과 자극에 휘둘리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알림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면은 고요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부 자극 때문에 혼자 있음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고독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충만감을 누리는 7가지 일상 루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고독에 관한 인류의 지혜, 문학적, 철학적 통찰을 함께 살피며 왜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인지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니체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자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때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아를 발견하는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앤니 데이비드 소로 또한 호숫가의 작은 오두막에서 얼든을 지피라며 고독은 정신의 환희를 불러오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방치된 혼자 있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외감과 고독감은 다르며 능동적 고독과 피동적 고독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독의 힘에서 사색가 앤서니 스토르는 고독은 자기와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무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고 이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내는 새로운 만남이 됩니다. 그렇게 고독이 의미와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작게나마 구현할 수 있는 의식적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1. 마음 채널링, 아침 필사 3페이지. 고독의 시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막연한 불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정리되지 않은 생각, 끝도 없이 이어지는 할 일 목록. 이 모든 것은 머릿속을 요동치게 만들어 혼자 있음을 힘겹게 만듭니다. 줄리아 캐머런이 소개한 모닝 페이지는 이러한 불안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아직 잠에서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15분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종이에 써보는 것입니다. 문장이 엉망이든 연결이 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무른 흙처럼 있는 그대로 쓰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 이러한 아침 필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어지러운 마음의 소음을 종이 위에 쏟아내고 나면 머릿속이 투명한 공기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신적 찌꺼기를 걷어내는 이 습관은 고독이 주는 충만감을 방해하는 내면의 소음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2. 의식적 심박 동기화 호흡 4782 등 고독 속에서 우리는 종종 정서적 요동을 겪습니다. 내면의 온갖 감정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럴 때 가장 빠르고 간단한 조절 방법으로 호흡을 제한합니다. 그중 478 호흡법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신 뒤 7초간 호흡을 멈추고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과정을 5회 정도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머릿속에 과도하게 분비되던 스트레스 신호가 차츰 가라앉습니다. 이 기술은 미 해군 같은 고강도 훈련 기관에서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공황 상태를 예방하고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몸을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고독을 맞닥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을 익히는 순간 우리는 혼자인데도 괜찮다는 내적 확신을 얻게 됩니다. 3. 싱귤러 워크, 목적 없는 30분 걷기 고독을 구체적인 몸의 움직임과 결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없이 걷는 행위가 우울 점수를 낮추고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평소 산책을 할 때조차 목적을 두곤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 마트에 들르기 위한 동선, 혹은 귀가 길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싱귤러 워크는 오직 걷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두고 한가로운 골목을 서성여보세요. 소리에 집중해도 좋고 풍경을 관조해도 좋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새소리, 발바닥 아래 아스팔트의 질감, 걸으면서 만나는 이 모든 감각적 스펙트럼이 고스란히 음향명상이 됩니다. 걸음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사이 머릿속은 점차 고요해지고 그제야 비로소 내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4. 하루 20분 딥 리딩, 활자를 씹어 삼키는 시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자투리 시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짧고 자극적인 글들에만 익숙해져서 깊이 있는 생각을 펼쳐내는 힘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고독은 오랫동안 한 대상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하기에 이러한 파편적 정보 소비는 고독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매일 20분 정도 책을 잡고 느리게 읽는 딥 리딩 시간을 권장합니다. 프랑스 문학평론가 조르주 바타유는 일기는 타인의 고독을 내 고독과 겹쳐 놓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책 한 권에는 저자가 오랜 시간 다듬은 사유와 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은 층위의 언어를 내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천천히 반추할 때 우리의 내면은 미묘하게 변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독서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자기 성찰과 체계적 사고를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집중해서 독서할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문제를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게 되고 고독이 통찰로 이어지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5. 원포트 미식. 한 냄비 요리 미니멀 미식법.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밥을 대충 때우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는 식사는 오히려 미각을 예술 행위로 승화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포트 미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냄비로 완결되는 요리를 말합니다. 파스타, 전골, 리소토, 카레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재료 손질부터 플레이팅까지 온전히 내 손을 거쳐 탄생하는 음식이야말로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작은 예술품이 됩니다. 다양한 요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만든 따뜻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외로움 척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명상이자 자존감을 재건하는 의식인 셈입니다. 혼자 살거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음식은 더 이상 단순한 영양 공급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일상예술이며 고독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6. 1인 인공물 프로젝트. 작지만 완결된 창작은 고독에 압축된 해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창작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결과물과 함께 새로운 자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크고 거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작지만 완결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블로그 글 한 편을 쓰거나 짧은 기타 연주를 녹음해보거나 손그림 엽서를 그려보는 식으로 나만의 인공물을 주 1회 이상 꾸준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가 말한 몰입 개념은 이러한 창작의 순간에 절정에 달합니다. 완전히 집중하는 사이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외부의 평가나 인정 욕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완성된 결과물을 마주했을 때 오는 작은 성취감은 곧 혼자 있어도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누적된 소규모 창작의 흔적들은 거대한 앨범처럼 쌓여 집안 어디서나 내 존재감을 확인하게 합니다. 7. 디지털 선택적 단절. 48-12 규칙. 마지막으로 고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요구하고 메신저나 SNS는 속도감 있는 반응을 강요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고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48-12 규칙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48분 동안 모든 알림을 끄고 SNS, 메신저, 뉴스피드 등을 차단한 채 단일 작업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분 동안은 필요한 디지털 소통을 재빨리 처리한 뒤 다시 48분의 집중 구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주기를 하루에 2-3번만 반복해도 총 2부터 3시간의 방해받지 않는 고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디지털을 단절하면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과 함께 오는 인터넷 의존의 중독성이 아니라 오롯이 나만의 리듬을 찾게 해주는 안온한 방이 됩니다. 정보 폭증 시대의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능동적 필터링 장치가 되며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위에서 제시한 7가지 루틴들은 고독을 맹목적 회피해서 능동적 경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결코 당신을 위로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내부 세계를 홀로 건너야만 합니다. 릴케의 통찰처럼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내면을 건너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여정에서 타인의 개입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길은 내면의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방이 바로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의 무의식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고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통과 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통합해 나가는 작업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융의 정신분석 틀에서 고독은 자기 실현으로 가는 회복적 시간이 됩니다. 결국 고독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안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그저 혼자 내버려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면을 돌아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발적 의식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7가지 루틴들, 아침 필사, 심박 동기화 호흡, 목적 없는 걷기, 딥 리딩, 한 냄비 요리, 1인 인공물 창작, 디지털 단절은 작은 실천들이지만 이들이 모여 일상의 결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니체나 소로, 릴케처럼 위대한 사상가 문학가들이 고독을 예찬한 까닭도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외부 연결이 끊긴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자기 자신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마치 바쁜 도시의 소음이 멈추고 새벽의 정적 속에서 들리는 나의 숨소리를 새삼 인식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고독은 피하거나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자 무대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며 동시에 우리를 갈고 닦는 도구다. 익숙한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고독을 환대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지라도 필사와 호흡, 걷기, 독서, 요리, 창작, 디지털 단절 등으로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아늑한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아무런 외부 평가 없이 오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혼자인데도 충만하다는 역설적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을 인생의 더없이 소중한 동반자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해 문을 여는 법을 배운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